네, 안녕하세요. 음, 3주차 2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예, 서브팩에 대한 개요입니다. 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 근본 그 원리를, 즉, 동력원을 어,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팩 주회로 구성이 나오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아마 뭐 있겠지요. 예.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쪽에서 모타가 있죠, 이게. 모타. 모타. 이 모타를 구동시키는 회로인데요. 여기에 보면 투입 유닛이라고 있죠. 예. 삼상 전원이 되겠지요. 여기 써 있지는 않겠지만 RST가 되겠죠. 예. 보통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뭐 15만 4천 볼트라든지 22만 4천 볼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면 어, 전봇대 회사 근처의 전봇대 6,600 볼트라든지 3,000 볼트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공장 내에서 그 배전반으로 들어오게 되죠. 배전반에서 이제 220볼트라든지 380볼트라든지 600볼트라든지. 근데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220볼트, 380볼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220볼트 정도, 220볼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440볼트, 인도에서는 480볼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입니다. 220이 들어오면 이 모터를 구동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의 RST 220볼트가 공급이 되면 투입 유닛, 앞에서 투입 유닛의 역할과 기능을 잠깐 봤죠. 그 다음에 콤바타 설명을 좀 들었죠? 그다음에 인바타 설명을 들었죠? 예. 자, RS 삼성 전원이 공급이 되면 콤바타에서는 이쪽에 이 회로를 보면 그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정류회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즉,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데입니다. 가장 큰 어, 역할입니다. 즉, 인버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류를 소자를 사용을 해서 삼상, 교류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인버터.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전원 투입 유니트, 컨버터 쪽에, ZCT, 예, 지락 검출. 지락 검출은 뭐냐면, 혹시나 그 컨트롤러가 이 케이블, 이 선들이 지락, 땅에, 땅과의 접촉이 됐을 때, 한마디로 어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메인 콘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하고 있지요. 뒤에 설명을 좀 할 겁니다. 회로가 중요한 거니까 충전 이상 컨버터, 그 다음에 과전압, 부족전압, 그 다음에 회생 저항,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결산 컨버터 입력, 전원 이상, 입력 전압, 과전압. 음, 요게 2미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인버터 쪽에 보면은 과전류 검출을 하는 거고, 오버히트 검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브레이크 저항, DB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류 검출, 전류 피드백 이상 검출. 한마디로 이거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들여본다면, 삼상 교류 전원이 입력이 되면 컨버터에서 직류를 변화시켜서 다시 직류를 교류를 변화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교류를 공급을 해서 모터를 고정시키지만 인바 인백 인, 벡터라든지 벡터 제어 그다음에 위상 제어를 여기서 어, 해서 모터를 가감속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어, 교류를 가지고 가감 위상 제어라든지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직류를 가지고 위상 제어를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굳이 교류를 직류를 변환시켜서 위상 제어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교류를 변환해서 모터 쪽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게 큰 틀입니다. 음. 그 다음에 요게 서브캡 주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본다면 뭐가 있냐면, 서브캡 제어회로가 됩니다. 제어회로. 자,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 끝에도 뭐가 있죠? 모타가 있죠? 근데 모타에 뭐가 있어요? PG, 엔코다, 펄스 제너레이터, 엔코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타가 회전을 하게 되면, CPU에서는 얘가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거든요. 지정은 던졌지만, 하지만 여기 아니, 엔코다를 칩을 해서 얘가 몇 바퀴 도는지, 즉 펄스 제너레이터, 펄스 발생기를 통해 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면 얘도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펄스를 발생시키는 펄스 제너레이터, 즉 엔코더. 그래서 쭉 와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죠.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음, 그런 역할. 근데 이제 이 앞쪽은 뭐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지정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정지 상태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어느 속도까지, 어느 위치까지 가속을 하는 거죠. 가속. 요거는 정속, 요거는 감속. 가속, 정속, 감속인데요. 모터는 이런 행위의 반복이지요. 가동을 하게 되면은 정지를 하게 되는 거고, 정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뭔가 로봇을 움직여야 되니까 또 가속, 정속, 감속을. 이거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요. 색깔로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자,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위치 지령이 있어야 되겠죠. 위치.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있지만 이 위치를 어느 속도로
가야 하는지, 즉 속도를 지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류지령, 전류지령은 얼마만큼 파워로 어느 위치까지 어느 속도로 가느냐. 이 토르크 지령하고 전류 지령도 일단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이외에 이제 위치 편차, 위치 지령을 하면 위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속도 지령을 하게 되면 속도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똑같으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전류도 지령을 하게 되면 전류도 편차가 생기기가 쉽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서버 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워 서저 IGBT. 자, 요 부분이 솔직히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파워 서저 IGBT. IGBT.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위치에 대한 루프 게인, 속도에 대한 루프 게인, 전류에 대한 루프 게인. 자, 위치 피드백, 속도 피드백, 전류 피드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자, 지령, 목표치. 자, 지령 목표치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어, 하게끔 하는 건데, 어, 가장 현재로서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펜던트, 티칭 박스에 프로그램을 앞으로 할 건데, 거기에 속도를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위치하고. 즉, PP에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할 때 위치, 속도 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티치 모드라든지 플레이 모드, 즉, 프로그래밍 할 때 하고, 프로그램 한 거를 자동 모드로 돌리는 거죠. 어, 그때마다, 요런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위치를 지정을 했어요. 쭉 지정을 했고, 쭉 갑니다. 속도도 지정했어요. 전류도 지정했어요. PWM이라고 있는데, 펄스폭 모디피케이션인데요. 펄스폭 변조. 아까 제가, 어, 여기에서 뭐 위상 제어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위상 제어. 어, 쉽게 얘기해서, 어, 0도에서 360도라고 했을 때, 메인 전원, 즉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될 때 주파수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어, 그 주파수를 위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위상 제어를 한다 그랬죠? 위상 제어. 위상 제어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주파수, 주파수의 펄스 폭, 펄스의 폭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모터의 위치, 속도, 파워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치 지령, 제로인 위치에서 어, 10m 거리에 있는 쪽으로 가라. 10m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타가 10m 가기 위해서 10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런,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위치 지령을 10m 지령을 쫙 때렸어요. 때리면 얘는 10바퀴를 돌아야 되겠죠? 10바퀴 도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죠? 엔코더가 붙어 있다 그랬죠? 펄스 제너레이터. 얘가 10바퀴 돌면 얘도 펄스를 쉽게 얘기해서 10번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10번이 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쭉 피드백을 어디다가 시켜요? 여기다가 시키죠. 자, 위치 지령 10m 가라. 거기에 대한 위치 피드백이 10m 갔습니다. 라고 피드백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위치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로죠, 제로. 제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위치 지령을 10바퀴 돌으라고 했는데 얘가 9바퀴 돌았어. 그거를 피드백 시켜줬을 때 어떻게 돼요? 10바퀴 돌으라고 했는데 9바퀴밖에 안 돌았으면 위치 편차가 한 바퀴에 발생이 된 거죠. 그것도 범위가 이제 있긴 있지만, 위치 편차의 범위가 있긴 있지만, 로봇을 정지를 해야 되겠죠? 10바퀴 돌으라고 했는데 9밖에 안 돌았으니까.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뭐, 한 예로 충돌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딘가하고 접촉이 돼서 그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서브백 제어 회로입니다. 자, 위치만 있겠어요? 속도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10m를 가라. 그게 속도잖아요. V이니까 거리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똑같이 지령을 때렸을 때, 지령을, 지령을 했을 때, 이 엔코더에서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속도 편차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속도 편차가 없어야지 정상적인 제품이 되는 거죠. 전류 지령도 마찬가지예요. 전류 지령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전류 검출이라는 소자가 있어서 거기서 또 피드백을 시켜주죠. 전류 편차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위치 피드백, 속도 피드백, 전류 피드백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도립 전류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전류 제어 방식에서는 제한 저항 방식이 있고, 사이리스터 방식이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은, 컨버터죠. 컨버터에 있어서, 정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콘덴서의 충전이 완료가 되면 온을 시켜서 직류를
일정하게 그 공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도립전류 제한 저항, 돌발 방지 저항, 이렇게, 그 저항으로 해서 이 저항을 통해서 이 콘덴서가 일정하게 전류가 공급되는 그런 부분들을 에, 역할로 하는 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류용 다이오드의 파손 방지. 자, 이쪽, 이 정류기가 파손이 되면 컨버터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죠. 즉, 이 정류의 원리는 부하가 콘덴서입니다. 자, 콘덴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압이 인가된 순간은 컨덴서를 충전하기 위해 큰 도립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도립전류에 의한 정리용 다이오드가 파손이 됩니다. 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투입을 하게 되면은 몇 초간은 강제적으로 직렬로 정류기를 정류기를 접속해서 도립되는 전류값을 억제하고 그 후는 양단의 전자개폐기로 단락시켜서 저항기를 우회시킨 회로, 즉 이를 도립 전류 억제 회로라고 합니다. 즉, 요 그 도립 전류 제어를 하기 위한 제한 저항 방식의 장점은 어떤 전원전압 파형이라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만큼 유연하게 이쪽 그 메인 전원의 품질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게 되는데요. 품질이 안 좋을 경우라도 이 콘덴서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성 전원 입력에 파형 감시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뭐 90년대도 그 지역마다 그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원 또는 공장 내에서 배전반에서의 각 그 공정으로 공급하는 그 전원의 품질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 그 배전 설비의 어떤 장단점도 이제 있는데요. 막 그런 부분도 조금 불안한 점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요렇게 제한 저항 방식을 쓰면 좀 유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이리스터 방식이 또 있어요. 이 사이리스터 방식은, 어, 그, 이렇게 제한저항 방식이 아니고, 저항이 이제 있지만, 제한저항 방식은, 이 사이트 방식은 그, 이렇게 저항과 온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돌발 방지 저항 릴레이가 분류, 연속 전원 투입 차단 패스 제한이 적고, 그 다음에 돌입 전류가 비교적 적은데, 단점은 뭐냐면 이쪽에 입력되는 전원의 품질이 좋아야 돼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형 감시를 해야 된다. 제한 저항 방식은 파형 감시가 필요 없지만 사이리터 방식은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브팩의 입력 전원 전류 파형. 여기서 이제 어, 3상이죠. R상, S상, T상.
그래서 이제 요 서버팩 입력 전원의 전류 파형인데요. 이게 이제 그 1, 2, 3, 4, 1, 2,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R상하고 S상, S상하고 T상, T상하고 R상의 파형이에요, 이게. 이게 파형. 이런 부분. 자, 요거가 이제 어디냐면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해양열이나 또는 화력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파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회생저항과 비비저항인데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맨 앞쪽에 비비저항, 다이렉트 브레이크 저항, 그다음에 여기 회생저항, 회생저항이 되겠죠. 여기 회생저항, 그다음에 비비저항. 이게 필요가 한 겁니다. 이 회생저항은 뭐냐면 서버 온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서버 온시에. 모타 감속 시 또는 어, 상, 상승 하강, 업다운 할 때, 특히 하강할 때 여기 있는 모타가 발전기로 작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브팩에 돌아오는 전력으로 메인 컨덴서의 전압이 과하게 그 상승되는 경우에 이 회생 저항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터비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타버리겠죠? 타버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다이나믹 브레이크. 자, 요거는 서버 오프에 사용합니다. 회생 저항은 서버 온시에 사용하지만 요 DB 저항은 서버 오프에 사용합니다. 뭔 얘기예요? 예가 있습니다. 알람 또는 비상전기를 해서 모터 회전 중에 서버 오프를 한 경우에 모터를 중지를 합니다. 모터가 발전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자, 서버 오프한 경우에 모터를 중지합니다. 순간적으로 모터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 발전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부하 토크가 발생한다. 음. 모터가 정지한 경우는 발전하지 않으므로 정지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까지 했는데요. 자, 모터가 서버 오프가 된 경우에 여기에서 DB 저항에서 소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뒷단 이 파워 소자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